우리가 대표값을 정해서 쉽게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다면, 이번에는 물건 없이 여러분들의 사고, 즉 머리 안에서 평균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준기의 관역 맞추기 점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럼 이 표에 각 횟수별로 얻은 점수가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이 준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왜 평균을 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째서 평균을 구하죠? 지금은 준기 혼자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준기네 반에 한 15명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15명의 친구 가운데서 누가 제일 잘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겠죠. 평균이 없으면은 이 1회부터 5회까지의 자료를 전부 다 하나씩 다 비교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있겠죠. 이처럼 수학은 우리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 1에서 제일 처음에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하죠? 평균을 예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예상이죠. 예상이 뭐냐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값의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값이 무엇이죠? 자, 이 예상 방법은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상이니까요. 예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대신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선생님의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보니까 0점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5점이 제일 높네요. 그런데 이 중간으로 치자면 3점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3점 정도 예상을 해볼게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점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3점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예상한 평균을 기준으로 이 동그라미를 옮겨서 준기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준기가 얻은 점수죠. 이 점수를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연결 큐브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하는 거예요. 평균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평평하게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값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을 뚝 잘라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에 채워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는 얘가. 그래서 한번 옮겨 볼게요. 얘 한번 여기로 옮겨서 하나 주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줄게요. 어느 정도 좀 맞춰진 것 같네. 두 개 없어졌고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좀 튀어나온 게 있네요. 그럼 얘는 채워줄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가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얘를 가져와서 여기 하나 주고, 또 얘를 가져와서 여기다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평평해졌나요? 네, 평평해졌군요. 그럼 평평해졌을 때의 대표값을 무엇이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한다. 그럼 평균의 값이 얼마예요? 3점이죠. 준기 점수의 평균은 3점으로 운이 좋게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 똑같이 됐습니다. 그럼 이 방법 1을 정리하면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어요? 먼저 평균을 어떻게 해요? 평균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상한 평균을 기준으로,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값을 옮겨보기,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수를 어떻게 해요? 점수를 고르게 하기. 점수를 고르게 하기.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겠죠. 자,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평균을 먼저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한 평균을 기준으로 값을 옮겨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다? 점수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방법 1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2에서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합치고 있네요. 준기 점수의 합계는 얼마인가요? 2 더하기 0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5. 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 이렇게 덧셈 할 때 쉬운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5나 10을 만들면 계산하기 편하다고 했죠.
보세요. 2와 3을 합쳐서 5를 만들고 이 5가 3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15네요. 준기 점수의 합은 15가 되겠습니다. 준기가 관역 맞추기를 몇 번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표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이죠? 네, 5번 했습니다. 점수의 합계는 15점이고 5번을 했습니다. 그럼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자 파티 떠올려 보라고 했죠. 우리가 과자 파티 할 때 과자를 공평하게 먹으려면, 똑같이 먹으려면은 각각의 여러분들이 가져온 과자를 전부 다 걷어서 인원수대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똑같습니다. 자, 이 점수가 과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점수를 다 더한 거를 횟수로 나누면 값이 평평하게 되겠죠. 고르게 되겠죠. 자, 그럼 얼마입니까? 3이네요. 자, 어때요? 이 방법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횟수로 나누기. 평균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 되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아까 선생님의 방법 1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점수를 고르게 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횟수로 나눴으니까 그 각각의 횟수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르게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점수를 고르게 하기.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약간 다양하게 한번 방법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GNM 모둠이 지난 주말에 운동한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역시 표가 나와 있고요. 운동 시간의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자, 방법 1 뭐였습니까? 예상한 다음에 그 예상한 값을 기준으로 옮겨보기였습니다. 방법 2는 뭐였어요? 다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횟수별로 나누기. 지금 여기는 횟수가 아니라 사람 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방법 1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작은 값 40이네요. 그리고 제일 큰 값, 그 중간 정도의 값을 예상해보면 된다고 했죠. 40과 60의 중간 정도의 값은 50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했으면은 옮겨보기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옮기면 돼요? 촉 T와 나와 있는 이 60을 부족한 40에다가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빼서 준기 40에다가 10을 더해주면 어때요? 얘는 50이 되고 연수도 50이 되고 준기도 50이 되네요. 아, 그러면 역시 예상한 평균 50이 운 좋게도 맞았네요. 그럼 이걸 말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는 것을 말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균을 무엇으로 예상했어요? 이 위에 그 선생님이 요약한 거를 그대로 말로 풀었으면 돼요. 50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 50이 넘는 값 60에서 부족한 40의 부족한 만큼을 빌려와서 채워주는 거였죠. 예상하고 50이 넘는 값을 50 미만인 값에 보충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초과 미만 배웠죠? 50 포함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50으로 예상했으니까 굳이 50에 대한 값은 만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방법 1 정리를 했고, 방법 2는 무엇이었습니까? 과자 파티 떠올리려고 그랬죠? 과자를 전부 다 가져온 걸 걷어서 인원수대로 나누면은 모두가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해보겠습니다. 50 더하기 60 더하기 50 더하기 40. 자, 우리가 더한 다음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더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가로로 묶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선생님이 쉽게 더하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55를 만들거나 10을 만들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10을 만들면 되겠어요? 60이랑 40 더하면 100이 되고 50이랑 50도 더하면 100이 되네요. 그럼 이 100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200이 되네요. 다 더한 값이 200이고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4명이네요.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50이군요. 자, 방법 1, 방법 2 확인해 봤더니만 값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봤고요.
자, 똑같이 3번이 나왔네요. 3번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2번보다는 약간 그 과정이 몇 건 더 있다는 것 예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서 1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에 독서 1시간과 요일별이 나타나 있겠군요. 독서 시간의 평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상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보기. 방법 2는 뭐였어요? 다 더한 다음에 값의 종류별로 나누기. 종류의 개수만큼 이게 요일이니까 요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예상하는 선생님의 방법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확인하고 그것의 중간 정도를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30부터 45니까 뭐 얼마로 해볼까요? 한 3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35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얘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지금 이 40에서 5를 빌려와서 얘를 줄게요. 5를 빌려와서 얘를 주고요. 그럼 얘 35로 됐네요. 그럼 얘도 35로 됐네요. 운이 좋네요. 자, 그럼 25와 45만 만져주면 되겠네요. 자, 45에서 얼마를 빌려오면 되겠어요? 20을 빌려오면 얘도 45가 되고 얘도 25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했네요. 45에서 10을 빼오고 25에다가 10을 더하면 각각 3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말로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30으로 어때요? 똑같아졌네요. 어떻게 말로 쓰면 되겠어요? 평균을 어떻게 해요? 평균을 35로 예상하고 35를 초과한 값에서 35 미만인 값을 보충하여 고르게 한다. 자, 방법 2는 다 더해서 나눈다고 했습니다. 35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25 더하기 45 더한 다음에 나눠야 되니까 괄호를 묶고 종류가 몇 종류예요? 5종류였습니다. 나누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15의 배수로 만들어주면 편하겠죠. 35랑 25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 60이 되고 지금 뭐 특별히 그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네요. 70 더하겠습니다. 45 더하기 65 하니까 105. 그럼 175네요. 175 나누기 5 하면은 5, 35, 5, 25 이렇게 35로 같은 값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이번 시간에는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수학적으로 구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